안녕하세요. 신들의 음식 테오브로마 카카오 강의를 맡은 장지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요새 카카오에 대한 여러 가지 인식들이 좀 많이 바뀌고 있어서 테오브로마라는 얘기도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테오브로마라는 것은 카카오의 다른 학명이고 학문적으로 부르는 이름, 그거는 신들의 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 카카오는 신들이 먹는 음식이다 라고 해가지고 되게 좋은 음식인데 우리나라에 조금 잘못 알려져 있어서 인스턴트 초콜릿과 리얼 카카오의 차이를 조금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 이론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 저는 현재 골든카카오 대표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초콜라티에로도 초콜릿 체험을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힐링 강의, 특히 그 중에서도 초콜릿 푸드 테라피와 연결해가지고 다양하게 힐링 컨텐츠로도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시니까 관심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첫 번째는 초콜릿의 구성과 종류에 관한 내용들 간단하게 알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들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초콜릿의 전파, 우리가 흔히들 유럽 초콜릿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전파 과정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초콜릿이 가지고 있는 편견, 잘못 오해받고 있는 그런 효능적인 부분들을 제가 같이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초콜릿의 구성과 종류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흔히 리얼 카카오, 초콜릿을 먹는다 하면 이런 봉봉 쇼콜라를 일컫는다고 보시면 돼요. 봉봉 쇼콜라라는 얘기는 한 입에 먹을 수 있는 그런 크기의 초콜릿을 의미하고요. 정말 다양한 초콜릿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아마 그 나라마다 여러분들 여행 다녀보시면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진짜 나라마다 초콜릿의 특징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런 것들도 구경하시는 재미도 생각보다 이제 쏠쏠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한입 크기의 초콜릿을 우리가 봉봉 쇼콜라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판형 초콜릿들도 많고요. 몰드라던가 디핑을 활용한 그런 초콜릿들도 다양하게 만들어서 즐기실 수 있고요. 자, 오늘은 이제 첫 번째로 어떻게 생성되는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 사진이 이제 카카오 나무이고요. 두 번째 사진은 카카오 열매가 꽃이 핀 자리에 그 자리에 꽃이 지고 나면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고요. 꽃이랑 열매가 같이 자라는 특징이 있어요. 이거는 1년에도 여러 번 수확할 수 있다라는 걸 좀 뜻하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색깔의 카카오 나무에서 이제 열매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쭉 나오면 마지막 사진이 여러분들 보시면 카카오 빈이라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하얀 과육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모습들은요. 그 농장에서 직접 이렇게 깠을 때만 맛 보실 수 있으시고요. 같이 숙성이 돼서 저렇게 카카오 빈의 형태로 향이나 맛이 녹아 들어가지기 때문에 혹시나 카카오 농장을 구경해 보시는 그런 기회가 있으시다면 저거 한번 까서 맛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리치 아시죠? 리치의 껍질을 까시면 하얀 과육 있잖아요. 그거를 먹고 나면 안에 씨앗을 이제 뱉어서 버리게 되는데 그 씨앗에 해당하는 것이 저 카카오 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하얀 과육의 맛들이 정말 신 것도 있고 떫은 것도 있고 고소한 맛도 있고 맛의 형태는 다양하기 때문에 한 번쯤 나중에 경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카카오 빈이 완성이 되고 나면요, 우리나라에서는 카카오 닙스가 되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그러니까 인스턴트 초콜릿이 몸에 안 좋다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혹시 이제 집에 가족들이 초콜릿을 막 많이 드신다. 그럴 때 아무 걱정 안 하시고 이렇게 막 권장하시는 집 있으실까요? 아니면 내 스스로도 뭔가 초콜릿 먹고 나면 약간의 불편함? 양심의 찔림?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실 텐데요. 그게 초콜릿의 효능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오해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인데요. 그거를 재료와 같이 해서 제가 같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카카오 닙스는 요 카카오 빈을 잘게 쪼갠 건데요. 요거는요 좀 잘 알고 드셔야 되는 게 균 처리나 좀 깔끔하게 껍질채로 어차피 먹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잘 가공 처리가 되어 있는지는 반드시 확인하시고 드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카카오 빈도 어느 정도 이상 먹게 되면 조금 몸에 이렇게
거부 반응? 이게 좀 안 맞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요. 이거보다는 초콜릿으로 승화시켜서 만든 그 프리미엄 초콜릿들을 좀 더 드시는 게 몸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카카오 닙스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카카오 구성 성분은 이렇게 크게 저 닙스를 압축해서 그 성분들을 분리시키면요. 첫 번째로 카카오 버터라는 성분이 나옵니다. 버터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름이겠죠. 근데 카카오 버터에는 조금 독특한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 에키스라고 볼 수 있는 카카오 메스. 이 함유량이 얼마나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뭐 30%다, 60%다, 70%다, 90%다 또는 100%다 막 이렇게 많이들 구별을 하고요. 이 메스에서 카카오 버터를 조금 더 빼서 좀 드라이하게 만든 것들이 카카오 파우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다크 초콜릿, 밀크 초콜릿, 화이트 초콜릿을 만드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실 것이 카카오 버터라는 성분 자체는요, 녹는 점이 몇 도면 녹을까요? 한 37, 8도 정도 되면 녹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체온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재셨잖아요. 36.5도인데 안에 피는 조금 더 따뜻하잖아요. 저 카카오 버터가 들어갔을 때는 다 녹아서 흐른다고 합니다. 근데 저 카카오 버터 성분은 일단 몸에 좋고 의약품으로도 쓰고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이제 좀 활용이 되긴 하는데요. 조금 단점들이 있어요. 하나는 템퍼링이라는 작업을 거쳐야 돼요. 조금 고급 기술이긴 한데 초콜릿을 안정화시키는 온도를 찾아가기 위해서 템퍼링이란 과정을 좀 거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얘가 날씨가 덥거나 할 때 변형이 좀 잘 일어나고요. 또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카카오 버터의 어떤 성분들을 좀 줄여나갔던 어떤 그런 경향들이 좀 보였던 거고요. 카카오 메스의 어떤 좋은 항산화 기능이라던가 폴리페놀 이런 것들이 카카오 메스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것 또한 많이 들어갈수록 좀 단가가 비싸지겠죠. 그래서 이제 조금 그 다음 부분에서 말씀을 계속 드릴게요. 원래 다크 초콜릿은 방금 말씀드린 카카오 메스와 버터 그리고 설탕, 바닐라, 레시틴 딱 요렇게가만 들어가 있는 것들이 다크 초콜릿이에요. 특히 그 중에서도 카카오 함량이 50% 이상이 되면 우리가 고급 초콜릿, 프리미엄 초콜릿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기준이 조금 낮아요. 우리나라 다크 초콜릿은 그냥 카카오가 20% 이상, 카카오 버터가 10% 이상이면 다크 초콜릿이다 라고 하는데요. 유럽 같은 경우는 카카오 버터 함유량의 100%, 한마디로 그러니까 식물성 유지가 들어가 있지 않아야지 초콜릿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초콜릿에 관한 법률로 이제 엄격하게 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다크 초콜릿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좀 잘 지켜지고 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그렇게 초콜릿을 많이 먹는데도 초콜릿을 불량식품으로 생각하거나 몸에 안 좋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이런 어떤 성분들에 있어서 조금 차이 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밀크 초콜릿은 거기에서 뭐가 조금 더 추가되냐? 카카오 메스랑 버터는 기본이지만 설탕, 바닐라, 레시틴, 그 다음에 분유가 맛있어요. 그래서 밀크 초콜릿을 처음 많이 만든 나라는 스위스고요. 전 세계적으로 초콜릿 그 소비량이 제일 많은 나라가 또한 스위스이기도 하고요. 저기는 우유 품질이 높다 보니까 밀크 초콜릿 또 화이트 초콜릿이 상당히 맛이 고급스럽습니다. 화이트 초콜릿은 카카오 메스가 빠져있기 때문에 요거를 엄밀히 말하면 뭐 초콜릿이 아니다라고 부르시는 학자분들도 계시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여기 오타났네요. 카카오 버터와 그 다음에 설탕, 바닐라, 레시틴, 분유고요. 메스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카카오 버터의 색깔이 이렇게 아이보리 색깔이고요. 완전 하얀색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 조금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요, 유럽에서도 가짜 초콜릿이 진짜 많이 퍼졌었어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하면서 초콜릿에 관해서 이제 정말 엄격하게 법률을 지정해서 만들고 있고요. 저 원재료 명에도 보시면 코코아 메스, 설탕, 코코아 버터 딱 저렇게만 들어가 있으신 거 보이시죠? 저렇게 하는 것들이 다크 초콜릿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기준이 조금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초콜릿
초콜릿, 카카오 버터, 식물성 유지 등등등 다양하게 섞여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사실은 저 대체 유지가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튀김류나 뭐 이제 기름기 많은 음식을 먹었을 때 나타나는 동맥경화라던가 뭐 이게 살이 찐다, 이렇게 몸에 안 좋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초콜릿에 관한 기능이라기보다는 식물성 유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식물성 유지가 들어가 있지 않은 카카오 버터로만 만든 리얼 카카오, 이왕이면 60% 정도 되는 초콜릿들을 드셔주시면 그거는 슈퍼푸드를 드시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피로회복에도 도움 많이 되시니까 초콜릿을 많이 드셔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테마로는 초콜릿이 어떻게 전파되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형 따라 마야로라는 프로그램 보셨을까요? 시청률이 조금 저조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그쪽에 이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좀 다 챙겨보긴 했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4편이랑 5편, 거기에서 보면 초콜릿에 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원래 초콜릿 하면 떠오르는 것들을, 유럽, 뭐, 벨기에, 프랑스, 스위스, 뭐 이렇게 많이 떠오르는데요. 사실은 초콜릿의 고향은, 올맥족, 마야인족들이 먼저 먹기 시작했고요. 거기에서는 초콜릿을 신의 제물로도 하기도 하고요. 왕과 귀족의 음료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사실은요, 화폐로도 사용을 해서요, 카카오 콩 하나에 달걀 한 개를 바꿔 먹을 수 있었고요. 그거 10알이면 토끼 한 마리를 샀었고, 그거 100알이면 노예 한 명을 샀다고 합니다. 아마 초콜릿에 얽힌 문화들도 많으실 거고요. 이렇게 남미 쪽이나 이렇게 그 멕시코 이쪽을 가면 올맥 마야 문명들의 이제 초콜릿들이 반드시 다 들어가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 꼭 보실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여행 가실 일이 있으시면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제가 좀 놀랬던 사실은 멕시코를 한번 갔었는데 거기 고속도로 휴게소에 100% 초콜릿을 팔더라고요. 맛은 솔직히 이제 엄청 맛있다라는 느낌보다 약간 투박한 느낌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된장이라던가 이렇게 뭐 간장 이런 것들, 고추장 이런 것들 담아서 먹기도 하고 사서 먹기도 하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전통적으로 계속 집에서 만들어 드시기도 하시고요. 또 이제 사서 드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초콜릿 풍은 유럽과는 또 다른 재밌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혹시나 멕시코, 남미, 뭐 에콰도르, 페루 이쪽으로 가서 초콜릿을 맛보신다면 그런 것들도 이런 문화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스페인에서 이제 코르테스, 그 다음에 콜롬비아 이어지면서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너무 맛없어 이렇게 하다가 점점 이제 제조법까지 같이 전달이 되면서 유럽에서 많이 발전을 시키고 점점 다양한 형태의 초콜릿들이 이제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거랑 관련된 재밌는 얘기들도 있는데요. 오늘은 그것까지는 설명드릴 시간은 없고요. 그렇게 하다가 큰 전환점을 한번 맞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바로 초콜릿이 대량 생산화되고 대중화가 됐었던 어떤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그게 미국의 허쉬사에서 세계대전 때 군남용 식품을 초콜릿이랑 같이 만들게 되면서 그때 대량 생산을 진행하게 되고 그때 카카오 버터보다는 식물성 유지를 추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카카오 메스의 함량을 조금 줄이면서 설탕의 함량이 높아지는 어떤 그런 형태의 인스턴트 초콜릿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처음에 들어온 건요, 고종황제, 명성황후 때 일본 통해서 들어왔다는 얘기도 있고요. 다양한 형태에서 맛보여지긴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퍼졌던 것, 국제시장에서도 나왔지만 6.25 때 한창 먹을 게 없을 때 배고프잖아요. 그때 이제 아까 미군이 군납 식량으로 초콜릿을 개발해가지고 만들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너무 배고파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을 보고 미군이 초콜릿들을 나눠주기 시작했고 미군들을 보면서 기분이 더 초콜릿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이제 먹었을 때 배가 고파서 먹을 게 없을 때 초콜릿 하나 먹었는데 순간적으로 열량을 내다 보니까 배고픔의 스위치도 조금 이제 꺼지게 되고 어느 정도 힘도 좀 나는 것 같고 맛도 되게 달달하게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전쟁이 끝나고 초콜릿 산업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된 이후에 우리나라도 미국만이 아니고 유럽들도 다녀오시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면서 초콜릿이 왜 맛이 다르지? 왜 안 달지? 그렇게 비싸지 않네? 그러면서 이제 유럽에서도 초콜릿을 사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리얼 카카오와 조금 다르구나 라는 것들이 이제 퍼지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이제 리얼 카카오 수요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로 인해서 초콜릿이 전파가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초콜릿의 편견과 효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네. 진짜 오해 많이 받고 있는 음식이긴 해요. 다른 어떤 거에 비해서도 좀 오해가 많은데요. 첫 번째, 초콜릿을 충치가 만든다. 물론 여기에서는 이게 편견과 진실에서는요, 다크 초콜릿의 기반으로 하신다고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모든 음식도 많이 먹으면 건강에 마냥 좋지만은 않으니까 적당량을 먹어주시는 게 제일 기본이라는 거 아시죠? 자, 초콜릿은요, 충치를 만든다 라는 편견이 있습니다. 사실은 초콜릿에 함유된 타닌이라는 성분이 오히려 에나멜을 튼튼하게 해서 그 설탕대사에서 생기는 산성으로 치아가 녹는 것을 조금 막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진짜 제일 많이 받는 오해죠. 초콜릿이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높인다. 저도 초콜릿 하기 전에는 좀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초콜릿에는 28% 정도의 포화지방산과 69%의 불포화지방산이 훨씬 많죠. 사실 콜레스테롤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건 포화지방산인데 초콜릿은 불포화지방산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리얼 카카오를 드셔야지 이런 효과가 있고요. 인스턴트 초콜릿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건 동물성 기름이긴 하지만 고기 굽고 나서 빨리 안 치우면 하얗게 굳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튀김류나 이런 것들, 신발을 튀겨도 맛있다고 하는데, 그런 튀김류를 많이 먹으면 이제 몸에 드러나는 현상이 그렇게 이제 혈관벽을 따라서 굳는 건데요. 사실 초콜릿에 아까 들어가 있던 기름 성분, 카카오 버터 성분은 어떻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녹는 점이 37, 8도 정도면 녹기 시작하고 우리 몸의 피는 좀 더 따뜻하기 때문에 녹아서 흐르는데 심지어 의약품이나 화장품으로 쓰일 정도로 몸에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식물성 유지가 거기에 추가가 되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튀김류를 먹었을 때 드러난 똑같은 현상이 초콜릿을 먹을 때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런 성분 표시를 좀 보시면서 이왕이라면 카카오 버터로만 들어간 초콜릿들을 드셔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세 번째, 이제 같은 맥락이긴 한데 초콜릿은 비만의 적이다. 이런 얘기들도 또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실은 오히려 다이어터들이 초콜릿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가 너무 배가 고프면 폭식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밥 먹기 한 30분이나 1시간 전쯤에 작은 양의 초콜릿을 좀 먹어주면요, 아까 배고픔의 스위치를 좀 꺼준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등산을 하거나 운동을 했을 때 너무 배고프면 초코바 하나 먹고 초콜릿 먹듯이 그렇게 이제 배고픔이 살짝 달래지기 때문에 너무 과식하는 것들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조제로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초콜릿을 먹으면 여드름이 생긴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아까 식물성 유지의 효과가 좀 더 크고요. 보통 카카오 버터로만 했으면 피부 재생 등의 효과가 있어서 이제 비싼 화장품의 재료도 활용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오해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초콜릿을 먹으면 공부가 잘 된다. 이건 오케이인 거 아시죠? 그래서 실제로 수능에서 이제 여시라던가 찹쌀떡 선물하던 문화에서 최근 한 4, 5년 때는 수제 초콜릿 판매량이 급격히 늘었어요. 실제로도 초콜릿을 먹게 되면 정신을 안정시키고 순간 집중력을 좀 높여주면서 머리 회전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콜릿 중에서 스튜던트 하버라고 초콜릿 위에 견과류나 베리류 요렇게 올라간 초콜릿, 봉봉 초콜릿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이제 좀 한 입 드셔주시면 오히려 공부할 때 도움이 되는 제품도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초콜릿은 중독성이 강하다. 이런 얘기 말씀하시죠. 나 초콜릿에 중독됐어. 나 단 거에 중독됐어.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은 초콜릿은 한 번에 7kg를 먹어야 중독 증세나 환각 증세가 일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초콜릿에 대해서 이모저모가 조금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실습을 보여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이렇게 이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진행을 했고요. 혹시나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